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또 루시드에 대해서 이렇게 정정을 해달라는 댓글을 보게 돼서, 근데 제가 그 지어낸 것도 아니고 기사를 보고 얘기한 건데, 일단 딜리버리 된 양은 이제 루시드 쪽에 트윗을 보니까 65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20대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인도식을 할 때 와 하고 이런 영상도 제가 참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에서 랠리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제 쓰여진 차가 20대였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20대로 났기 때문에 저는 이 이벤트를 참고하다 보니까 20대라고 얘기했는데, 루시드 쪽 트윗을 보니까 65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차를 이제 인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500대를 올해 아마 인도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정을 해야죠. 500대가 아닌 455대입니다. 하루빨리 양산에 좀 성공을 해서 많이 생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독자님들께서 사실 고쳐야 될 점은 테슬라 보더가 더 이게 또 고쳐야 될 게 훨씬 더 크죠. 근데, 요 텍스 크레딧에 대해서는 약간 하도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모델 Y에 제가 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가 만든 영상을 3는 지금같이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은 퍼포먼스 모델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또 애매모호하게 걸려 있으니까 저렇게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또 할인을 하지 않을까. 요즘 기세가 너무 테슬라의 가격 상승 폭이, 차량 가격 상승 폭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저도 그 기세에 눌려서. 근데 이건 틀렸죠, 보면이. SUV는 under $69,000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Y의 모든 모델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텍스 크레딧이 나오면 모델 Y는 환영해야 되겠네요. 워낙 모델 Y를 그 주력으로 밀다 보니까 지금 예상되는 거는 그냥 모델 3는 계속 가격 올려서 크레딧을 받든지 말든지, 더구나 이제 퍼포먼스나 해당되는 거지 스탠다드 레인지나 롱 레인지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아마 그냥 가격을 유지할 것 같고, 모델 Y는 이거 크레딧이, 이거 법안이 바뀌면 안 그래도 모델 Y를 주력으로 밀려고 할 텐데 8,000불이면 전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최고는 받을 수는 없으니까, 노조 때문에. 오늘 또 일론 머스크 트윗을 얘기하면은 진짜 엄청 세게 노조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막 써도 될 수 있는지, 미국은 확실히 표현의 자유가 확보된 나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론 머스크의 그런 강력한 트윗도 이야기할 건데요. 여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델 Y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다른 댓글에서는 아니 이렇게 비싼 루시드 차를 사는데 10,000불 정도, 12,500불이 대수냐? 그렇지 않죠. 그거는 루시드 차량 가격을 책정하는 디파트먼트에 대한 모욕입니다. 루시드가 16만 불의 드림 에디션을 측정한 거는 다 나름의 계산이 있는 겁니다. 왜 그냥 부자들 돈 1, 2만 불 별 큰 돈도 아닌데 기왕 하는 거 20만 불 넘게 측정하지 왜 16만 7천 불로 했겠습니까? 16만 불대로 다 고심해서 한 겁니다. 부자들을 상대로 한다 그래서 차량 가격에 기업이 민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엄연히 텍스 크레딧은 이거는 거의 법안이 바뀌면 지금 받던 7,500불이 다 날아갈 거기 때문에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확실히 루시드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고, 제가 조금 혼동했던 어제 그런 이유가 그 모델 Y 그런 텍스 크레딧, 특히 퍼포먼스에 대해서 지금 어제도 얘기했듯이 각 주들이 비싼 차에는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지금 뉴욕만 보더라도 MSRP가 차량 가격이 42,000불이 넘으면은 500불밖에 업해주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아래 가격에는, 그리고 배터리를 많이 실어야겠죠. 그럼 2,000불까지 주에서 여전히 지원을 해줍니다. 이건 차량 대수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미국의 많은 주들이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가격이 타이트합니다. 제가 큰 주들 몇 개를 체크해 봤는데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주는 주들도 보면은 소득 제한이 걸려 있다라든지, 그게 흐름이 크기 때문에 이래저래 루시드한테는 불리하지만 일단 주들의 이런 제한들 때문에 제가 요것들과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보다 지금 주정부들은 소득이나 차량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흐름이 업데이트를 하고 싶고요. 계속 제가 이 루시드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회사 자체도 자꾸 테슬라랑 비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사나 이런 데서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테슬라를 얘기하면서 루시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도 죽겠지만 그래도 또 알아낸 몇 가지들, 그리고 댓글에도 좋은 의견 주셨듯이 루시드가 기술이 전혀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에도 이거 얘기했는데 뭔가 디테일하게 되지 않아서 좀 더 업데이트를 하면은, 예를 들면 배터리 팩에 이런 버스를 싱글 몰드로 찍어낸다라든지, 테슬라의 기가프레스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배터리 팩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루시드를 샅샅이 보면요,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전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양상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배터리 팩의 일체형, 이 찍어내는 기술들, 그러면서 쿨링 및 저항도 많이 획기적으로 낮춘다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확실히 기존에 보여졌던 자동차 회사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확실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또 이제 곧 받을 모델 S에 이제 제가 관심이 많은 게 이런 면이죠. 엄청난 주행거리.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플레드를 갖고 V3 슈퍼차저를 제대로 테스트하신 분이,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었지만 꼼꼼히 이렇게 테스트하신 분이 나오셔서 그걸 소개하면은, 지금 보면은 대부분 테슬라 차량들이 250kW V3 슈퍼차저에 들어가면은 얼마 못 가서 푹 떨어집니다. 길어야 뭐 한 이쯤 오나요? 이거는 자동차의 버전, 그리고 그때그때 상태나 그 배터리의 온도, 현재 외기 온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100% 이거를 뭐 이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플레드는 모델 S 롱레인지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높지만, 오히려 이거보다 더 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이 긴 기간을 250kW로 유지해준다라는 거를 거의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다른 회사들도 그렇지만 높은 이 파워로 계속 배터리를 밀어넣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내부 저항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넣다가는 화재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아주 상세하게 표도 만들면서, 이건 완전 실측 데이터입니다. 보면은 벌써 10분에 36%가 찼고요. 그러니까 반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20분이면 벌써 63%인데, 워낙에 이제 주행거리가 길다 보니까 지금 딱 한 15분 충전하면은 EPA 기준으로는 무려 174마일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15분에 280km에 육박하는, 제가 대충 암산을 해보니까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빠른 거죠. 지금 아마 테슬라의 역사상 실제 많이 팔리고 실측된 차량 중에서는 가장 빨리 충전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 기준으로요. SOC가 아닌, State of Charge가 아닌 주행거리로, EPA 기준으로, 거기다 이분이 실질로 이걸 하이웨이를 얼마나 갈 수 있는지까지 비교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건 EPA 기준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슈퍼차저를 하이웨이 쪽에서 중심적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하이웨이 기준으로는 한 20분 충전하면은 이 200마일 좀 못 가는 수준에서, 이제 189마일이지만 20분 충전하면 200마일이 넘어가는 300km가 훌쩍 넘는 건데, 현존하는 현재 실제 하는 차주 중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른데, 그러니까 루시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부분 사실 스펙상 탑은 루시드입니다. 루시드가 20분에 300마일을 충전하는 어마무시한 괴력을 보여주는데, 저도 그래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홈페이지 가면은 루시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지금 충전 파트너가 Electrify America거든요. 제가 Electrify America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를 했죠. 그러니까 20분에 30분 가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현실상. 그러니까 충전 시간만 따지면 20분에 300마일이겠지만, 가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충전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랑 저는 솔직히 현재로서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lectrify America가 루시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자동차 회사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소프트웨어 통폐합이 어렵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계속 보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결제와 그 편의성에 대해서 거기서 깎아먹는 시간이 몇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도 테슬라보다 빠를 수도 있지만, 지금 플레드의 이 V3 슈퍼차저가 저 정도 스피드면은 만만치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참 이런 게 기술적으로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테슬라는 400V대죠. 400V 언저리인데 최근 모델 X가 이제 360에서 410으로 올리는 등. 근데 루시드는 900V죠. 사실 이게 물리적이나 스펙적으로면 당연히 얘가 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모델 S 플레드 충전 속도 보십시오. 이게 참 그러니까 생태계나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생태계도 다 봐야 된다라는 점. 찾아보니 여기 1등은 루시드더라. 자, 그 다음은 잠깐 지금 스타링크를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제가 진짜 스타링크를 오매불망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칩 쇼리지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주문이 이게 좀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딜레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물론 참고로 다른 얘기로는 이 채널은 개인 채널이고 사실 제가 일정하게 이렇게 시간을 업로드하진 않죠. 제 스케줄과 뭐 쉬는 그 상태에 따라서 제가 이제 매일 업로드는 하지만 이게 바뀌는데 어제까지나 오늘도 그렇고 일찍 업로드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업로드를 못하는 게 유튜브로 하면 그러니까 아까의 그런 충전과 같이 별의별 일이 다 터지는 거죠. 인터넷이 자꾸 끊어집니다. 그래서 올리는데 혹은 자료를 찾는다든지 집에 인터넷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지를 모르겠는데 항의를 해도 제가 그래서 스타링크 오면 무조건 갈아탑니다. 진짜. 스타링크가 그런 안정적인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속도뿐만 아니라 그런 안전성, 레이턴시 그런 것들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할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그 연결의 어떤 시큐어한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빠르면 뭐합니까? 이게 이렇게 끊어지면은 이거 업로드도 느리고 만약에 이걸 제가 진짜 업으로 하고 정말 많은 구독자님들이 이걸 기다리시게 된다라면 이건 치명타죠. 제가 이웃이 이게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 인터넷 라인을 2개를 깔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일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인터넷이 불안해지면서 제가 좀 일찍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그런 장벽이 부닥치면서 스타링크로 오면 그냥 100% 스타링크로 갈아탈 거다. 스타링크의 장점은 로우 레이턴시이기 때문에 너무 속도를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위성 인터넷이 보장하는 좀 더 안전된 연결이라면은 훨씬 더 저한테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아마존도 버라이존하고 이제 슬슬 미국 최대 이제 통신사죠. 룰러 에리아. 그러니까 저만 옛날부터 룰러 에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통신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저기다가 기지국 만들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저쪽에 계신 미국인들이 그게 적지 않기 때문에 버라이존도 벌써 아마존과 손을 잡고 하려고 하지만 파트너를 왠지 좀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왜냐면 이 기사 말미에도 나와 있듯이 이 분야 최고 지금 탑은 스타링크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중요한 것들은 이런 통신사들도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위성 통신들과 이제 슬슬 손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중간 간극을 메워주는 금방 이거는 어마무시한 포텐셜이 충분하다라는 거를 이런 행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슬슬 통신사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지형들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탑은 스타링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및 저 역시도 스타링크를 받게 되면 저도 베타에게 신청을 했거든요. 받자마자 바로 도저히 속 터져서 못 사야겠습니다. 저는 스타링크로 무조건 지금 생각해보니까 100불이 별로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더라고요. 정말 요즘 이 속 터지는 저희 집 인터넷 그 칩 쇼리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 완전히 이게 복병인 게 인텔도 칩 쇼리지를 당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요.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텔도 모든 그 반도체를 자기가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CPU를 잘 만드는 거고 여기 보면은 랩탑 같은 데 보면 파워 매니지먼트 칩이라든지 이런 저가형 칩들의 문제가 생기면서 반도체 회사가 칩 쇼리지를 맞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인텔의 출하량이 줄게 되면 아직은 그래도 CPU나 서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CPU의 출하량이 줄게 되면 메모리도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반도체 회사는 칩 쇼리지를 안 만든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얼만큼 그런 저가형 칩들을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든지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온갖 공급망들이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는데 국가 간의 이런 무력 거의 충돌로 인해서 일종 그런 관계에 의해서 서플라이 체인망이 날아가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일이 다 터지는, 그래서 칩 쇼리지가 이런 서플라이 얽히설킨 서플라이 체인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했고요. 스타링크는 인도에도 진출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발 빨리 일단 미국에 더 많이 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지만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벌써 뻗어나가려는 조짐들이 보이죠. 그리고 아까 그런 인텔의 반도체 회사도 칩 쇼리지를 맞는다. 그래서 주식이 이 인텔이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칩 쇼리지 사태에서 큰 수혜를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의 행보는 영 좋진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솔라와 지금 일론 머스크 트윗에 몇 개 노조에 대한 그런 강경한 발언을 얘기하기 전에 우버 주식은 왜 이렇게 안 좋냐라고 또 질문하신 분이 있으셔서, 근데 저는 앞으로는 허츠의 그런 전기차 관련 렌탈 사업, 그리고 우버가 지금 슬슬 테슬라 등에 올라타려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포텐셜이 있다라는 얘기지. 지금 당장은 보니까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지금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불렀던 기업들들 보면은 별로 돈을 못 벌죠. 그리고 부채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고, 지금 보면은 드라이버에 대한 몸값이 천정부지로,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막 솟는 건 아니지만 지금 드라이버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값이 좀 뛰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 정도에는 움직이지 않고, 기업들은 여전히 인건비 부담이라든지 지금 각 주에서도 이게 원래 파트타임 잡으로 드라이버를 유치하는 건데 그걸 정식 이제 인플로이로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베니핏이라든지 그런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거지만 테슬라에 올라타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진짜 작년만 보더라도 이렇게 정말 스팟라이트를 받던 기업들이 영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보면 정말 장기적으로 이런 혁신이 일어나가는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트윗과 지금 솔라 패널을 얘기할까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노조를 정말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대통령까지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UAW의 퍼펫이라는 거죠. 꼭두각시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잡혀가지 않을까요? 이거 정말 명예훼손이야. 이런 강경한 데다가 또 다른 트윗으로는, 그렇죠, 어느 단체나 큰 단체라면은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것도 생리긴 하죠. 사람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UAW 리더가 이제 sexually hostile 그런 문제가 있죠. 여성에 대해서. 거기다 이제 다른 기사들 보면은 노조에서 보면은 이 여성분들을 이제 왜 이제 지켜주지 못했냐. 아무래도 자동차 노조들이 이게 좀 남성 중심의 사회인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느 단체나 이런 문제들이 참 있다라는 게 안타깝고, 저는 이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이상의 이제 언급은 쉽지 않는데, 중요한 점은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윗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UAW 문제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심지어 UAW에 꼭두각시다. 뭐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그런 EV 텍스 크레딧의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근데 아마 그 텍스 크레딧 설정하는 게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됐죠. 근데 정말 저 안에 그런 알력 싸움, 그 법안을 측정하는 정치인들의 calculation? 정말 복잡합니다. 지금 GM이 문제인데, GM은 테슬라와 똑같이 못 받거든요. 근데 포드는 바뀌든지 말든지, 바뀌어도 좋고, 뭐 픽업 트럭 받을 수 있으니까, 안 바뀌어도 본인들 그렇게 전기차 많이 안 팔아서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GM은 간절히 지금 바뀌길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 내에서도 의견이 다 갈리고, 테슬라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아웃 오브 안중이죠. 이게 진짜 별로 이제 테슬라 위주로는 이게 지금 책정이 안 되는, 참 전기차를 제일 잘 파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 과연 법안이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미국의 정치 상황들은 드라마틱하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관계들이 너무 얽히고 설키고 모여 있어서 저도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날지 매우 궁금한데,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서 진짜 강경하구나. 근데 저라도 현재 테슬라에 처한 입장은 지금 자꾸 정책 방향이 테슬라도 견제하려는 모습이 크기 때문에, 근데 현재까지는 아까 처음에 업데이트 했듯이 일단 바뀌면 주력 모델들은 웬만큼 다 받습니다. 풀로 받진 않더라도. 그래서 근데 악착같이 지금 테슬라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정말 엄청나게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짜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제 솔라 패널의 두께가 이제 실제 이거는 상용화된 겁니다. 이제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솔라 패널의 두께가 이제 거의 뭐 연필심 같이 이제 얇아졌다. 뭐 사실 놀랄 일은 아니죠. 이미 2016년에 MIT에서도 발표했지만, 일반 MIT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러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엄청나게 얇게, 머리카락 두께로 얇게도 솔라 패널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용화된 제품 중에서는 이제 접는 솔라 패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구성이죠. 내구성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에 좀 부합하는 내용이라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소프트 커스트가 문제입니다. 사실 솔라 패널 가격은 정말 쌀 대로 진짜 많이 쌉니다. 우리가 집에 미국에서 솔라 패널을 설치하는데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게 설치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랑 생각보다 꽤 무게가 있고, 그거를 고정하기 위한 레일, 그리고 그런 기반의 그런 작업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데, 이걸 얇게 만들게 되면 핸들링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설치에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이제 솔라 싱글, 지붕 사업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차라리 판을 키워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영 사업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진짜 얇은, 그러니까 패널이지만 좀 더 설치가 용이하고 이런 핸들링이 용이한 이런 패널들이 앞으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사실 패널 가격이라든지 효율은 이미 대량 생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에, 좀 발전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더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사업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